신부인 나는 시집에 왔을 때 어떤 출발이 있을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시집살이는 매우 명확하다. 나는 시집에 온 뒤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었는데 이 실수로 시댁 가족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 실수로 신우가 내 탓으로 시아버지와 다퉈 결국 절교하게 되었던 큰일이 있었다. 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실수였고 정말 그냥 실수일 뿐이었다. 어릴 적부터 신우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며 맨날 술을 마시거나 그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의 행동은 진짜로 예술적이었다. 아마 신우는 숙달되지 못한 사람 같았다. 어린 시절에 많은 애정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그의 행동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었다. 나와 동갑인 남편 사이에 9세 차이가 있는 어린 동생으로 태어난 우리 부부는 36세에 결혼했다. 그때 신우의 나이는 27세였지만 생각 없고 이치 없는 존재로서 엄청난 행동을 보였다. 그 아이는 정말 문제아야. 자기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돈도 벌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우는 그 나이에도 야생적인 모습으로 동네 어린이들과 논일며 술을 마시고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이 벌어진 것은 나의 시합 후 잠깐 만에 일어난 일인데 신부모님과 시부부, 우리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 신우가 속이 안 좋다며 밥을 먹다가 화장실로 뛰어갔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걱정을 표시하며 어느 것이 잘못됐을까 고민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혀를 찹찹 문지르고 계셨죠. 우리 부부는 그저 일어나는 일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신우가 술을 자주 마시는 버릇이 있어 어제 다시 거품을 먹다 보니 이번에는 속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었지요. 그러나 속이 안 좋다고 2번 이상 화장실로 뛰어가는 건 아닐 테니까 분위기가 언뜻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때 나는 그냥 유머러스하게 던졌어요. 아가씨, 속이 안 좋으시군요. 아휴, 누가 봐도 아가씨 임신한 줄 알 것 같아요. 어제 술을 조금 지나치게 마셨나 봐요고 자신이 오해당하게 될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후 신부모님들의 표정이 순간 어수룩해졌어요. 집안에 새어나는 공기가 차가워져서 적대적인 정적이 느껴졌고 내 후일근간 자국조차도 엄청나게 느껴졌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처음에 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웃었지만 심란한 신우와 시어머니가 언행없이 떨고 있어서 나는 이게 어떤 일인가 싶어서 상황 파악을 서둘러 싸게 들어갔죠.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을 때 시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더군요. 저는 무서워요. 왜 그런 거야? 아 진짜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어떤 녀석이야? 너 지금 혹시 만나는 그 머리색의 염색한 노란 양아치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내가 그 녀석이랑 헤어지려고 얼마니 말했는데 아 지금 임신했다고 해. 너 지금 정신이야. 아 미안해요 아빠 진짜로 저도 임신될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번 용서해주세요. 신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시작하는데 진짜 임신한 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말하는 색깔 염색한 양아치는 신우가 오랜 시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고 백수이기도 했고 학창시절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동네에서 유명한 놈이었어요. 아버지가 싫어해서 헤어지라고 얼마니 말렸지만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말하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겠다는 남편을 달랠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신우는 무릎 꿇고 있으면서 아버지께 누구 거 말리며 잘못했다고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번 눈 감아주세요. 제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도 알고 계시다면서 헤어지기 어렵다고요. 어떡하지? 제 뱃속에 있는 심장 뛰는 아이를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살겠습니다. 집안에 새어나는 공기가 차가워져서 적대적인 정적이 느껴졌고 내 후일근간 자국조차도 엄청나게 느껴졌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처음에 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웃었지만 심란한 신우와 시어머니가 언행없이 떨고 있어서 나는 이게 어떤 일인가 싶어서 상황 파악을 서둘러 싸게 들어갔죠.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을 때 시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혼인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살게 됐지만 쉽게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천하의 허물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절대 내밀 수 없었던 게 어디에허 그러고 보니 훌륭한 남자라도 있었던가 싶었어요. 암튼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인지 늘어맡아 어느새 전대미수 같은 그 놈으로 탈바꿈하긴 했지만 나 참 그런 속편에서 이건 다가 가 아니겠으면서 걸어 하염없이 슛자고 나왔던 군기 어깨는 내벌레사 같은 옷장에 덜컥 몰아넣으려고 된 빼깨끼 그처럼 사요 물었으나 인꺽이 충실히 푼이 먹는 소리를 읽나 요동기 도천이 물려다 봤어요. 그게 니죠. 내 맘대로 강요해 되오 말이지. 요새 그 앞에 마른 병아리로 주눌려지는 중이었던 듯해요. 그걸 저도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진한장을 섞어 만든 흉이 서러운 모습은 있어도 하는 것이기에 그것에 푹 빠졌던 맞음요. 부모님이여요. 부모니까요. 호공이 내더니 마누라요. 그렇게 제가 연락할 곳도 없이 단절된 거예요. 정말 실수였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저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아으시어요. UI 컨트롤 이벤트 터치업 인사이드요. 요새 좀 45 정도로 되었다 갔어요. 암튼 이런 상황에서 똘똘이래미오 말한군요. 그것은이 보면 푸다는 말 중에 하나, 이게 언제 변치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 살던 중에 이제부저 초열인 아가를 배웁니다. 앞으로 우리 아가씨가 어떤 기나해가 있겠느세요. 애비 와제인 두 사람하고 아기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생겼네요. 부모님은 제 아기를 보러 오지도 않네요. 부들과 어린 그대인이다. 듭니다. 어디 여기는 와요. 뿌리를 타고 쫓아냈다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시아버지는 거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 대신에 시아버지는 시어멜 씨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딸이 출산까지 임박했는데 손주를 안 보고 싶어 하는 건 어떨까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상상도 안 가는데. 이제는 고집을 꺾고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줄 때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보기 싫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해도 손주는 그런 건 없다고 살면 된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수술하고 돌아오면 인정한다고 말했는데 손주를 좋다며 떠나려는 걸 왜 받아주겠어요? 결코 허락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당신도 나가세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신우가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지저즈 사정으로 찾아오는 신우의 꼴도 보기 싫다 하시면서 집을 이사해버렸어요. 정말 우리 시아버지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어요. 그래서 애지중지로 딸내미를 키워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난리가 난 거 알아요. 그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상해 나가질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려. 저만 아주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나는 뭘 알았습니까? 신우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늦춰버렸어요. 만약 알았다면 그때 말하지 않았겠어요. 신우의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을 뿐인데 그 말이 진실일 줄 알았겠습니까? 사고는 신우가 쳤는데 왜 저를 욕하게 되는 걸까요?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우리 집의 재산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투자에 대해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젊을 때부터 투자로 재산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돈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 한 번도 돈을 벌어들인 적이 없고 노력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용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우가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돈 문제에서 후원해 주었지만 신우가 사고를 치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신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모두 관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모르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돈이 없어서 싸울 수도 없이 밥비 피죽도 먹을 수 없이 살고 있다더라. 아이가 그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쩌면 뭐 할 수 있느냐,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살 거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됐다고. 그렇지만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던 것도 아니었어. 신우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 없었다면 증거를 알리는 일도 없었을 거야. 이게 결국 시기의 차이일 뿐이야. 이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이는 제가 입방정을 떨긴 했다지만 실은 신우나 시모나나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 계획적으로 임신을 계획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폭탄을 투척한 덕분에 우리 계획은 다 무산이 돼버렸어. 아무튼 아이는 낳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께서 왜 반대를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야기를 던져서 사건이 커졌지만 입방정만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지도. 백수인 사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들어와서 상황이 더 어렵다. 배달이나 하는 데서 수입을 번다고 하다가 현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돈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어머니 마음이 편할 텐데 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정말 속상하고 죽겠다고 말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우려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우리 남편은 몰래 신우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부부 모두가 돈이 부족한 처지라 집 대출금과 노후 자금을 마련하느라 여유돈이 많이 부족했고 신우에게 도와줄 금액도 부족했다. 시아버지가 돈이 많다 하지만 스스로 벌어서 해보라고 조언하시며 도와주지 않았고 신혼생활에도 금전적으로 보탬을 주지 않았다. 용돈을 주면서 큰 선물을 하거나 해주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남편은 동생이 불쌍하다며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 돈을 모아야 했던 내 입장에서는 속이 너무 상했다. 아들 말이 맞다. 초심만 했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쩌면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 생각해야겠다.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애석하다 싶어 죽겠네. 아이고, 어떻게 내가 우리 딸을 그토록 소중히 키워오다가 신우는 시어머니 품에 쌓여 편안한 삶을 살다가 애가 생겨 고생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내게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 결국 내 처지는 집안에서 모든 욕바지가 되어야 했어.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버티고 나니 외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처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 우리 시아버지는 조금은 이해를 해주긴 했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고 관심 없는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이 섭섭하다. 난방을 틀어놓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너는 참 도대체 몇 도나 보지도 않고 따뜻한 곳에서 가만히 지내고 있어? 나는 추위를 많이 타서 온도를 올려놓은 게 잘못된 줄 아는데 요구가 점점 심해져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 딸이 돈 없다며 시비하면서 저는 여유돈 한 푼도 없는 걸 잘 아는데 당신 부부가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살림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또한 우리 딸이 소고기 반찬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소고기 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재주를 내어 소고기도 좀 사주고 반찬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분위기가 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명절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데 우리 딸이 그런 분위기를 즐기지 못한다면 안타깝겠죠. 시어머니는 느낌이 올 때마다 제게 점점 공격적이 되었어요. 너희 부부가 잘 살고 있다는데 왜 다른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지 물어보면서 저를 꾸짖곤 했어요. 너는 일도 잘하고 호유호식하고 있어서 아주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가정에 비해 잘 살지 못해서 항상 답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도 운명인가 봐요. 일도 찾아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할 줄 아는데 하지 않는 걸로 알아들더라고요. 가끔은 여자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네요. 좋은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더욱 공격적이 되더라고요. 당신 내 아내가 건강한 곳에서 커피숍이라면 돈을 잘 버는 일은 아닌 게 알아요.
노력을 하기 싫고 쉬운 것만 찾는다 보니 가난해지는 거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딸도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도 행복할 텐데 내 동생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는데 우리 형제 모두가 힘들다고 할 수 없겠죠. 고생이 많지만 애를 키우면서 노력하는 가정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말해요. 용서해주는 게 어떨까요? 시간도 꽤 지났잖아요. 그런 소리 하려면 너희도 집에 돌아가세요. 며느리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하기 싫으니까 돈이 적게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제게는 따로 없어요. 제가 좋다고 그 고생을 하러 나갔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하죠? 그거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에 대해 화를 내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스란히 아니 2배로 저에게 돌려준다고요? 저도 뭐 결혼을 하고 시간이 꽤 흘렀으니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더니 임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했죠. 그리고 이유는 더 대단했고요. 너까지 임신하면 우리 딸의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겠니? 내가 손주까지 낳아버리면 남편이 딸을 안 보고 살게 될지도 몰라. 손주 보고 싶어서 딸한테 애가 탈 때까지 임신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 정도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임신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결혼한 지 3년 차 때 임신을 했을 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아이고야, 잘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판을 치겠구나. 얼마나 손주를 기다려왔는지 정말 장하다. 잘했어.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했었죠. 임신을 미루라고 했는데 할 털컥 임신하는 거 뭐야? 나한테 뭐 반항을 하겠다는 뜻이야? 가능하지 않아. 우리 딸이 집에서 더 이상 오기 힘든 핑계를 찾을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한데 정말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축하해도 부족할 정도로 환장하고 이미 선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내는 건지. 아직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고. 아버지의 말에 귀 닫고 자기가 좋다고 집을 나가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화를 풀어?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말 아닌데. 애를 낳지 않는다고 살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진 아이를 그냥 떠나보낼 수가 있을까? 진짜로 내가 머릿속이 궁금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 보면 정말 미쳤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데 왜 며느리를 자꾸 난리를 피우는 거야? 상대의 선택에 따라 지지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매몰차게 보내려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화를 내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몇 개의 옷을 던져주는 것은 영 좋지 않은 행동이야. 자식이 선택한 대로 하게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녀는 아직 어리다.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기집애야 고생도 해보고 해야 자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를 그리고 살 것인가. 자네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테니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지 나리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배에서 낳은 내 자식일 뿐인데 당연히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는 게 부모의 기본 소양 아니겠니? 당신이 너무 도와주고 싶지 않았나. 나는 결코 도와주지 말라 했어. 나의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에게 너희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마. 아들에게도 같은 말이다. 내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거니까 이야기도 하지 마. 돈에 대해 말하니 시어머니나 남편은 입을 다물더라.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구나 싶었겠지. 시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하면 다들 쫓아내는데 시어머니가 약간 조용해졌다. 그래도 최대한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댁에 남편 혼자 보내고자 노력했어. 임신하자마자 어찌해서나 찾아가기 싫었어. 태교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나만 보면 잡아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신우와 가족들과의 절연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야속하게 보이고
집안을 망신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일 거야. 가족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문제를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친척들이 명절에 오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신우의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속상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부답이고 시어머니는 속상해하며 제 손을 쥐어 등을 맡아주던 모습을 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일이 터지게 되었죠. 육아휴직을 통해 베이킹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다가 작은 빵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고 공부의 즐거움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회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했죠. 많은 일을 해야 했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피로도 심했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는 중 자기 밤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지적하는 일들도 귀로 듣고 흘리게 되더라. 아무튼 가게를 차리려 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9년이 지나고 나이는 45살이 됐다. 어쨌든 젊을 수도 있고 100세 시대에 많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도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회사에서 승진이 어려워지고 버티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빵집을 열고 싶다는 소원을 남편에게 밝혔다. 제빵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돈을 벌어내야 한다. 였다. 운영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요즘 가게 임대료와 기계 비용이 비싸고 있지만 돈은 있어서 어떻게든 관계없다. 돈이라는 것은 주로 매달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성과금을 모아두었던 것도 있고 통장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비싼 기계들을 들여놓을 여유는 없지만 일단 시작하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사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좀 더 고민해보자고 가게를 오픈했다가 잘 안 되면 큰 리스크를 안고 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날려버릴 수 없는 돈이니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미래에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계획도 있었고 시작을 막 중간에 끊기 어려워서 신중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맞는 선택인지 생각을 해봤지만 오픈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을 지을 수 없었어요. 제 솜씨에 자신이 있었고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동안 남편이 제 일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실을 시댁에 가서 호련히 이야기해버린 게 걱정되네요. 빵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지만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빵을 만들어서 시댁에 가져다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싫어하셔서 발길을 끊었지만 남편에게 직접 건네준 적도 있었죠. 신호를 타야 했어?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소원을 풀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얘기했다.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가게 차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부담스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 어느 날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돕고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털었지. 딸이 지하방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가졌던 미련도 속상했다. 사람은 직접 빌었어야 했지만 용기가 없어 자존심만 부를 뿐이었어. 여전히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아. 아직도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할까봐 걱정돼. 고집을 부려 며느리의 얘기를 꺼낼 때면 훈훈히 이야기했단다. 되어 있는데 너 너무 바쁘니까 나가서 나한테 말해 전화를 해달라고 당장 갖고 나와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난 아님 모르지요. 어릴 적부터 새우에서 포도로 호화롭게 바꿔먹는 다하녀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었는디 중지에서 떨어진 새우를 입안에 넣어 들이켜쳤다었습니다. 호흡도 더 잘 깨고 아랫도리째 넣고 나간 새우 모습이 많이 안 보일지었어요. 아연함이 겁니다. 대부분은 에어었기 때문에 잘 안 인형진진이질상 나중에 누가 그러자두었을 거였는 거는 사실인 팩트. 인더.
더 파워티 도 헤드 헤드 헬버트 아이 헤드 에버 헤드 헤드 디드 헤드 헤드 자인과요 살째고 최초행 결을 한 날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알꽉해알로 물을 물 햇물 고건하는 대능하더러니 간억인 한넉늘 곧 괴면책가게 머불 개선에 너도지 도미적을 사러니 보게 둬서 널써니 말진지 이제 진제 드면 드늘리비로만 이경가요네 어저불 따세요 어요 껄러네요성 테너고고 출력녀 얻다 칠로 거스로 교회 낮에어 간호비논에 드드칠 괜다거웨 대런들은 베레나마너띠랭 어또 업사 신정리덕 무죄 갇혀 이리까 채쳐나으네요 질지이어 오지그리 정하고 몰량 들어더수를 드릉 말일라길 제점은 있는 직하베고토 주름을 다되언덜레 다었다고 거지어 들키워 달배가 어느 날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돕고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털었지. 딸이 지하방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가졌던 미련도 속상했다. 사람은 직접 빌었어야 했지만 용기가 없어 자존심만 부를 뿐이었어. 여전히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아. 아직도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할까봐 걱정돼. 고집을 부려 며느리의 얘기를 꺼낼 때면 훈훈히 이야기했단다. 그지. 도로 옆에 있을 것 같아서 가게 평수도 적당하고 보증금도 조금만 높은 것 같은데 괜찮겠죠? 그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돈을 어디다 두었는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위치부터 가게 평수까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그 자리가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오며 가며 잘 알아봤던 곳이었거든요. 계약금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어요. 마음이 설레이면서도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남편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계약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 어이없었답니다. 괜찮다고 해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바빠하면 내가 대신 처리해줄게 하니 걱정 말라고 하며 출근하느라 고생했다며 쉬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하나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나의 가게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어서요.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걸라고 하는데 평일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이 주말이긴 한데 지금 4시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퇴근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당장 부동산으로 가서 물어보거나 전화를 걸어서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혹시 전화를 걸어봤더니 남편이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짜증나서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남편은 얼어붙어 있고 나는 차분하게 부동산 아저씨께 계약금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지금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씨가 의문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서류를 언제 작성하냐니 그 자리 계약 안 하신다면서요. 계약 안 하시겠다고 남편분께서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뭔가 이야기가 잘못 오간 건가요? 저는 서둘러서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주말 동안 천천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을 얼버무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줬었지요.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안 주려고 하길래 당장 내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 쥐고 있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9년 동안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이득을 본 돈으로 모은 2억을 통장에 모아둔 줄 알았는데 통장 잔고가 5,600원이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디로 갔어? 이 통장에 분명히 2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어디로 갔냐고 빨리 말해. 나 지금 답답해서 죽겠으니까 당장 사실대로 말해. 그게 사실로 아닐 수가 없어. 천천히 설득을 하려고 했어? 내 동생이 말이야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돈을 좀 보태달라고 말을 했어. 자기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의 옷가게를 차리는 것만큼 돈이 남는 장사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지금 아가씨 사업하는데 내가 모은 돈을 전부 보태줬다는 거야? 아니,
아이씨가 판매하고 사는데 2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한 건데? 사업 자금 5천만 원 쓰라고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나니까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집을 사라고 돈을 더 보태주고 싶더라.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사실 창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다 보냈어. 인간 도를 넘은 거 아니냐고요? 내가 언제 계약금을 걸게 될지 몰라서 통장에 이체 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이체가 가능했던 거 알지요? 5천만 원씩 3번에 걸쳐서 신우에게 송금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남편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 손에 잡히는 것들 다 집어던지며 울분을 토해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요? 내가 무슨 심정으로 그 돈을 모았는지 다 알면서 그 돈을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아이씨에게 줄 수가 있노? 나한테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써노? 돈 내 돈이 어디 있노? 우리 사이에,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 동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노? 뻔하다 뻔야. 지금 나한테 필요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어쩌고 어쩐고 돈도 아니고 왜 내 돈으로 생색내는 걸려정 내노? 그거 내가 생활비 빼고 모은 돈이야. 그래, 내 덕분에 모을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생활비를 돌봤으니까 당신이 월급을 받아서 돈을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더 잘 벌어서 더 많은 돈을 준 것도 한 몫인데 그러니까 내게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봐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한 내 동생을 위해 보상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2억 원을 주었으니까 우리 엄마도 더 이상 당신한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잔소리를 듣지 않고 싶어 했었어요. 서로 좋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요.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나요?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두고 봐.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치면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제 가게를 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버텨왔는데 정말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 테니 각오해봐요. 그대로 넘어가면 결코 안 되겠어요. 생각하니까 그 길로 시댁에 날아가 버렸어요. 시댁에 초인종이 울리니까 시어머니가 화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데 정말 기이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했든 신우가 말했든 이미 소식을 들은 듯한 얼굴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제가 단단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씩씩하게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속을 긁으며 너는 그동안 아주 돈을 알차게 그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돈 덕분에 내 딸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줄 알았으면서도 나는 그동안 잔소리를 좀 줄일 수 있게 되었을 텐데 너는 돈이 생기면 바로 좀 줄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랬어요. 유령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나도 모르게 멱살을 잡았다는 것밖에는 다름없었죠. 2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손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제 정신을 차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나에게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겠네요. 지금 내가 할 말은 마음의 빛을 빼앗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상황에 몰려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돈을 내놔라고 하는 거죠? 다들 내 돈을 그렇게 쉽게 훔쳐가도 뻔뻔하게 나오는 게 사랑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모은 돈인데 왜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아이고, 인연이 미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달난다. 이게 나 죽는다.
야, 이걸 놓고 말해. 내가 미친 것 같아서 이 손을 때리려는 거야?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보며 난리가 났던데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나왔고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말하더니 얼굴을 보니까 참는 것을 못했나 봐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요. 따뜻한 마음으로 돈을 모아온 어머니가 내가 결혼하여 단장을 했을 때 그는 나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내가 보면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때는 그냥 분풀이할 곳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갔다. 내가 입으로 방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죄책감이 들었고 그냥 수긍하고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가게를 차리려고 모았던 내 피 같은 돈까지 나에게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 이건 너무한 일이 아닌가? 아버지의 돈을 가져갔는데 내 가게 보증금, 가게 차릴 돈 2억을. 이게 무슨 짓인가? 이 남자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걸어서 내 아들을 부르도록 했다. 아버지는 한 클럽에 있는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아들을 찾아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내 아들이 재물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국에는 울고 울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채로 진정을 하고 말했다. 내가 가게를 차리기 위해 모은 2억 원을 그가 아가씨한테 보냈다고 했다. 아가씨를 위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 얻으라고 그 돈을 전부 송금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게 모자란 것 같다. 남자랑 살 수 없어요. 한 번 시집 갔을 때 한 번도 제 편 안 들어준 남자래요. 이혼할래요. 미쳤어. 아니, 돈도 아닌데 며느리가 가게 자리에 모아둔 돈 왜 그냥 내뿌리려고. 아니야. 아이와 함께 살비 내고 쓰던 돈인데 혼자 몰래 모았다며? 그러니까 우리 아이 돈이나 다름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난리. 거기 살면 다시 안 올 테니 둘러보고 싶다 하고 좋다 하면 백수랑 산다더만 왔어. 무슨 장례까지 치르고 있어? 도와주기 원치 않은데 전해졌는데 무시하고 식구 사업으로 쓸 돈으로 저 못 살겠어요. 더는 못 산다고요? 이혼할 거예요. 왜 이러나? 이혼이 어딨어. 제발 조용히 있어? 상황 알 수 없어. 누군서 이런 말해. 내 돈 달라 하면서 남편한테 손짓하니까 달래 뺨을 때려. 다 침묵. 돈 왜 필요한지 알아? 가게 열 대 필요한데? 천천히 대출 받자고. 대출이라고. 무슨 대출이 있잖아. 태평한 소리. 돈 왜 필요해? 이혼 위자료 줄 돈 필요하잖아. 지금까지 시집살이 했다 간주했을 줄 알아? 속에선 건들지도 않았던 것 너도 내 통장에서 받아. 내가 선택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돈을 인출한 것이 이후에 내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만든 것을 알고 그 모든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 누가 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 법원에서 처리받으려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그런 큰 소리를 계속 내지 마라.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충고를 녹음해두고 문자를 남겨둔 사람을 알아. 내 절친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 것이다. 어쩌다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모아두도록 요청했었는데 잘 된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줄 알았겠어.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파삭 구겨지는 모습이 보였어. 아주 당황했어. 분명히 편의를 들어주면 국물도 없다고 말했던데 그런 약속을 어겼으니 앞으로도 국물 없을 거라고 했어. 그 후 몇 일 만에 이혼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어. 남편은 확 낮아졌어.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전부 성공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은 정말 공평한 것 같다. 그동안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전 남편은 그것으로 개털로 쓸려버렸다. 그의 돈을 다 가져왔다.
시아버지가 별도로 연락해와서 미안하다며 2억을 알려줬다.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받았던 현금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이혼 후 협상을 거쳐 제 남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지만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미지근하게 대해 시아버지도 현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해요. 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택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우는 처음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 만큼 사치 부리며 살았지만 결국에 돈을 다 써버려서 전 남편에게 더 돈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우 때문에 이혼하고 유산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 남편과 계속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죠. 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며 전 남편에게 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돈을 내야 한다며 양육비를 요구했죠. 시아버지는 그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엔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힘들게 노력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